글로벌 비트입니다. 식어가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 시장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매크로 데이터의 압박도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만 매크로 데이터와 개별적 이슈를 모두 챙겨가야 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시죠. 네,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배드뉴스는 배드뉴스로 해석되는 장세가 이제 펼쳐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구인 건수가 좀 저조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하면서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건가 하면서 나쁘게 받아들여야 할지 헷갈려하는 시장이 오늘 나타났는데요. 이 그래프에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장중에 하락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10년물 국채금리의 낙폭이 확대되자 이렇게 상승으로 방향을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방향성은 부재하는 모습, 강보합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시장이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자세한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주 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1.25%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주가가 1,160달러 선마저 뚫어내는 모습,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죠. 그런 가운데 어제 오후에 들려왔던 소식입니다. 이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HBM 칩을 계속해서 테스트 중이다. 그러니까 콜 테스트 실패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크론의 주가는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거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이 소식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 나갈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인텔 소식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이 간밤 컴퓨텍스에서 새로운 AI 칩을 공개해줬습니다. 이름은 제온6, 엔비디아와 AMD에게 뺏긴 점유율을 좀 다시 되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를 올리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0.9% 하락하면서 30달러 선을 간신히 걸쳐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 소식도 보겠습니다. 오늘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다소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나쁘게 해석될 만한 소식 한 가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테슬라 전용으로 예약되어 있던 엔비디아의 칩을 X와 XAI로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엔비디아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던 이메일을 CNBC에서 입수해서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AI 슈퍼컴퓨터 도조 프로젝트가 좀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테슬라의 5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요. 약간의 전기차 수요 회복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 늘어났는데 이 판매 대수가 분명히 늘어난 거죠. 다만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7%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가격을 많이 할인해 줬던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건데 주가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화해 가면서 0.9% 결국에는 하락폭을 조금 더 확대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죠. 174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 밖에 업종들 좀 더 보자면요. 오늘 에너지 섹터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펙 플러스 증산 가능성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도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크루즈 여행사에 해당하는 카니발인데요. 카니발이 본래 호주에서는 피에노 크루즈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브랜드명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노 브랜드를 기존의 카니발 브랜드로 통합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호주 쪽에는 인구도 워낙 적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 비용이 너무 높다 이런 점이 문제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이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카니발의 주가는 오늘 5.8% 급등 17달러 선에 근접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물 운송업체 사이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과 5월 소량 화물 운송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화물 운송 관련주들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이아의 주가는 7%대 급등을 했고요. 그 밖에도 올드 도미니언이라든지 XPO 등의 주가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스앤베디웍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S&P 500 구성 종목 가운데 하락률 1위를 나타냈었는데
주가인데요. 사실 1분기 실적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는데 어닝과 매출 보시다시피 모두 비트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2분기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저조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EPS 전망치를 31에서 36센트 레인지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38센트 수준을 기대하고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13% 가까운 하락으로 주가가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스탑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키스 길이 올렸던 한 가지 사진에 폭등을 했었죠. 주가 조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 트레이드가 키스 길을 플랫폼에서 퇴출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스탑의 주가는 오늘 악영향을 좀 받아갔는데요. 5%가량의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간밤 특징조 시황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받았습니다. 매크로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종목별 이슈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시장인데요. 미국은 지금 침체 기로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고용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느냐 그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구인이직 보고서죠. 졸츠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 둔화세를 걸어갈 것이냐 또는 침체 기로를 걸어갈 것이냐 투심이 약간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은 안도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발표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미 노동부가 구인이직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둔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다 커지며 투심이 살아났지만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을 경우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증시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인 건수는 805만 9천 건으로 전월 835만 5천 건 대비 29만 6천 건 줄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인 840만 건도 밑돈 수치입니다. 채용은 569만 건으로 전달보다 10만 건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3.6%, 퇴직도 540만 건으로 전달 대비 20만 건 늘었습니다. 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2.2%로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직장인들이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이직할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4월 채용 공고 자체가 큰 폭으로 줄었고 시장의 컨센서스 역시도 하회했다라는 점에 1차 포인트가 있겠고요. 4월 구인율이 5.1%에서 4.8%로 떨어졌습니다. 월러이사가 제시했던 베버리지 곡선이 있습니다. 베버리지 곡선에 따르면 구인율이 4.5%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실업률이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4.8%까지 내려온 만큼 우리가 실업이 갑작스럽게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지 이 부분도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된 셈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10년물 종가가 4.33%로 형성이 되면서 4.35%를 하회했습니다. 5월 중순 이후에 최저치로 내려오게 된 상황이고요. 2년물과 10년물 그러니까 단기물과 장기물을 비교했을 때 장기물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채금리 수익률이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것은 시장에는 안도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장기물 중심으로 빠른 하락세를 보인다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분위기입니다. CME 패드와치상으로 9월 FOMC에서 25bp 이상 인하할 확률에 베팅하는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5bp 인하의 경우에는 전일만 해도 51.3%였는데 56%대까지 올라왔고요. 50bp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번가량의 인하를 하는 정도의 효과를 낸다라고 베팅을 한 인원도 9.9%, 1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9월, 11월, 12월 FOMC에 걸쳐서 연내 2회 정도 인하에 베팅하는 확률이 늘었다라는 부분도 체크포인트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컴퓨텍스 2024 소식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인텔의 주가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텔의 야심찬 선언은 AMD와 엔비디아의 강력한 대항마가 되겠다였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발표가 됐고 우리가 체크포인트 삼아볼 내용들은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인텔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용 신형 프로세서 제곤6,
AI 가속기 가우디 3 등을 공개하며 엔비디아, AMD 대항마로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인텔의 팻 겔싱어 CEO는 오늘 대만에서 열린 정보기술 전시회 컴퓨텍스 행사에서 제온6 프로세서를 소개하면서 간단히 말해서 성능은 높이고 전력은 낮췄다며 인텔은 제온6가 탑재된 가우디 3가 엔비디아의 최신 칩 H100 GPU보다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AI 모델을 1.5배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양한 라인업이 또 한 번 공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첫 타자를 끊었다면 그 뒤를 이어서 AMD가 바통을 넘겨받았고요. 그리고 인텔 역시도 앞으로의 야심찬 비전 AI 로드맵을 공개한 셈인데요. 사실 인텔은 이전에 AI 에브리웨어에서 공개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좀 반복되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주가 반응도 뜨겁지 않게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차세대 모바일용 CPU 루나레이크가 그리고 제온이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루나레이크와 제온을 통해서 AMD를 좀 이겨보겠다라는 인텔의 야심찬 포부가 담겨 있는데요. 전력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AI 가속기죠. 가우디 3를 함께 공개를 했는데 루나레이크가 탑재된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AI 가속기를 엔비디아, AMD, 인텔 순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우디 3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H100과 직접적인 성능 비교를 했는데요. 시장의 반응 자체가 뜨겁지 않다는 것이 팻 겔싱어 CEO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약진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겔싱어 CEO가 내놨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다시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할 것을 시사를 해온 인텔의 경우에도 함께 팻 파운드리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영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신제품 라인업이 앞으로 계속되는 인텔의 주가 하락을 좀 막아줄 수 있을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테슬라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CNBC에서 나온 기사로 인해서 머스크 CEO가 반박을 하는 내용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머스크 CEO가 테슬라용 AI 칩을 X 그리고 XAI 쪽으로 좀 옮기고 있다라는 소식 앞서서 체리네커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 CEO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CNBC가 현지 시간 4일 엔비디아의 내부 메모와 이메일 내용을 인용해 머스크 CEO가 당초 테슬라에서 주문한 AI 반도체 칩을 X와 XAI에 먼저 배송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 4월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의 주력 AI 칩인 H100 활용 개수를 3만 5천 개에서 8만 5천 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AI 관련 지출액 100억 달러 가량 중에 절반은 내부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 내놨고요. 이렇게 확보한 H100 칩의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 센서, 도조, FSD 시스템에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X와 XAI에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시사를 했는데 다만 테슬라보다 X라던가 XAI를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박을 함께 내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구겐하임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과 목표가 125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물론 지금 빠르게 AI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고려를 했을 때 현재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가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다만 테슬라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이번 4월 판매량이 다소 늘었다라는 이야기는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반응은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테슬라의 H100 확보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 AI 칩 인증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소식도 어제 간밤에 주목해 볼 만한 소식이었죠. H100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가운데 우리 기업이 수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유가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5일 연속 하락 이어가고 있고요. WTI 원유 선물이 1.23% 추가로 떨어지면서 이제 74달러 선도 깨지는 모습입니다. 2월 5일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고 비트코인 다시 7만 달러 선 올라서 있습니다. 하지만 금 가격, 은 가격, 구리 가격 동반 하락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